당신은 혹시 누군가가 직접 손을 대진 않는데 말과 태도로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말을 빌려 저를 때리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꾸짖으면 남편은 바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게 더 교묘했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괜히 일 키우지 말자. 가족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들은 늘 시어머니 뒤에 숨어 나왔고 저는 매번 혼자 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의 입을 거쳐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제 심장에 꽂혔거든요.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한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만 했던 말까지도요. 네가 그딴 생각을 한다며? 네가 분가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중립이 아니라 보고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저 며느리였죠.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강우진은 그 시간에도 자고 있었어요. 엄마 모시는 건 며느리가 해야지 라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요. 서윤아, 국이 너무 짜다. 시어머니 배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싱거울 정도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먹을게. 며느리가 성의가 없으니 이런 거지. 성의가 없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의가 없다니요. 우진 씨가 그제야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죠. 우진아, 내 와이프 요리 실력이 왜 이래? 결혼 전엔 잘했다며. 엄마,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우진 씨는 그렇게 말하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시어머니 편을 든 건가요? 아니면 저를 달래려는 건가요? 알 수 없었어요. 우진 씨의 말은 늘 그렇게 애매했으니까요. 미안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응, 그래.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이해? 누가 누굴 이해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우진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 다 모인대. 음식 준비 좀 해줘. 네. 이번 주말요? 갑자기요? 응, 큰형님 생일이래. 잊고 있었나 봐. 잊고 있었다고요? 저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으면서요. 저는 물기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한 15명? 20명? 뭐 그 정도. 그럼 제가 혼자 다 준비해야 해요? 엄마가 도와주시겠지. 근데 왜? 힘들어. 힘들냐고 묻는 우진 씨의 표정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20명 음식을 며칠 만에 준비하는 게 힘든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니에요. 할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가끔 주방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아, 그 나물은 기름 적게 넣어. 우리 집안 사람들 담백한 거 좋아해. 감자탕은 고기 많이 넣어라. 인색하게 보이면 안 돼. 과일은 제철 걸로 사왔니? 비싼 거 말고 신선한 걸로. 모든 지시는 명령이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그 시간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주방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힘내라고요.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힘내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물 좀 주세요. 네, 금방요. 아, 그리고 과일도요. 애들이 먹고 싶대요. 네, 깎아드릴게요. 시아주버니가 테이블에 앉아 말했습니다. 재수씨, 소주 한 병만 더 갖다 줘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저는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녔습니다. 우진 씨는 남자 어른들 사이에 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눈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수고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뭔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감자탕이 좀 싱거웠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일 깎을 때 너무 두껍게 깎았어. 아까워서 어떡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야. 며느리가 정성을 들여야 집안이 화목하지. 정성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그게 정성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울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우진 씨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 씨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 엄마가 칭찬하시더라. 칭찬이요? 방금 전 주방에서 들은 게 칭찬인가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응. 아, 음식 잘 차렸다고. 며느리 복 타고났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말과 아들한테 한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진 씨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만 믿는 척했죠. 그래요. 잘 됐네요.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피곤해서요. 그래, 푹 쉬어. 내일은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으라고요. 내일도 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요. 우진 씨는 금방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엄마. 응, 유나. 잘 지내.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한숨이었어요. 시댁에서 힘들게 하니? 아니야. 괜찮아. 유나, 엄마가 뭐라고 했지? 시집은 참고 사는 거라고. 조금만 더 참아봐.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우진 씨가 퇴근하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어서 와. 우진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시는데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대. 무슨 일 있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 말로 시작하는 우진 씨의 문장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혹시 친정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하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진 씨는
그걸 또 시어머니한테 전달할 텐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쉬어야지. 괜히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엄마 걱정시키지 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 걱정은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우진 씨는 회사에 있었고 집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서윤아,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너 요즘 우진이한테 집 나가고 싶다는 말했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나가고 싶다는 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진 씨한테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침대에서 둘이 있을 때요. 어머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진이가 다 얘기했어. 내가 이 집이 답답하대. 시집살이가 힘들대. 우진 씨가 말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한테만 한 하소연이었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였죠. 그걸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어머님,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의도? 의도가 뭐가 중요해? 며느리가 시댁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서윤아, 난 내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시댁 흉 보고. 흉을 본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힘들면 참아야지. 세상에 시집살이 안 힘든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도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론 조심할게요. 조심? 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지. 그날 저녁 우진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집 나가고 싶다고 한 말이요. 그건 당신한테만 한 얘기잖아요. 우진 씨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길래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거야. 조언이요? 제 하소연을 어머니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엄마한테 당신 입장을 설명한 거야. 엄마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랐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더 세게 다그쳤는데요. 우진 씨, 부부 사이의 대화를 왜 어머니한테 다 말해요? 그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잖아요. 우리끼리. 서윤아, 엄마는 가족이야. 숨길 게 뭐가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사적인 대화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뭐 잘못했어? 당신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로 제 감정은 무효가 됐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근데 당신도 엄마 입장 좀 생각해줘. 며느리가 집 나가고 싶다는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우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아, 너 직장 그만두고 싶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우진 씨한테 한 번도 한 적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침실에서 둘이서만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좀 쉬고 싶다고. 쉬는 거나 그만두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직장 때려치우면 누가 책임지는데. 어머님, 저는 그만둔다고 한 적 없어요. 우진이가 다 얘기했어. 내가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대.
그래서 집에만 있고 싶대. 우진 씨가 또 말한 거였습니다. 제 말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어머니한테 보고한 거죠.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힘든 건 다들 똑같아.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근데 참고 일했지. 내가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우진 씨를 다그쳤습니다. 제가 언제 직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했잖아. 지난주에. 전 쉬고 싶다고만 했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안 했다고요. 쉬고 싶다는 게 그만두고 싶다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르죠. 왜 제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어머니한테 전달해요? 우진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난 당신을 위해서 말한 거야. 엄마가 당신 상황 이해하시라고. 이해가 아니라 저를 더 압박하시잖아요. 압박? 엄마가 언제 압박했어? 조언해 주신 거지. 조언이라고요. 시어머니의 모든 질책은 조언이 되고 제 모든 하소연은 불평이 되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시어머니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친구를 만나서 한 얘기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 가격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로 한 얘기까지도요. 서윤아,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힘들다고 했다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정 엄마와의 통화는 제 방에서 혼자 했었거든요. 우진 씨가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거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진 씨가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는 걸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까지요. 어느 날 밤 우진 씨가 씻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시댁 얘기했대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해볼게. 다음 메시지들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요즘 피곤하대요. 집안일이 힘들대요. 엄마, 서윤이가 저한테 화냈어요. 어머니 편 든다고요. 엄마, 서윤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모든 대화가 보고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저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내려 스크롤을 하다가 저는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우진아, 수고했어. 이번 달 용돈 보냈어. 고맙습니다, 엄마. 며느리 관리 잘하고 있지?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던데. 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라고요? 며느리 관리라고요? 휴대폰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며느리 관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우진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보고 계셨어요.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보니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명의가 적혀 있었죠. 집 계약서 같은데요. 맞아. 이 집 말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우진이 명의 아니고.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겠지. 우진이도 모를 거야.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내가 정하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우진이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밖에서 뭘 하든 다 내 눈에 보여. 왜 그런지 알아?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다 얘기해주거든. 착하지, 우리 아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며느리를 감시하고 통제했고, 아들은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할 말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며느리는 시댁을 잘 모셔야 해. 그게 내 역할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 응.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표정이 안 좋다고요? 제 표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일이면 또 시어머니한테 보고하겠죠. 서윤이가 오늘 표정이 안 좋았어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됐고. 아, 맞다. 여보. 우진 씨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인데 뭐 준비했어?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 벌써 다음 주인데? 미안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일이 바쁘면 미리미리 해야지. 엄마 섭섭해 하시겠다. 섭섭해 하신다고요. 시어머니는 섭섭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를 내고 저를 다그칠 사람이었죠. 준비할게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부탁해. 우진 씨는 금세 잠들었고 저는 또 천장을 봤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외로웠어요. 남편인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모든 말이 어머니한테 전달되는 사람.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동료 지민 언니를 만났습니다. 지민 언니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유나,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언니,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모든 말을 시어머니한테 보고한다는 것, 심지어 용돈까지 받는다는 것을요. 지민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진짜야? 유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이랑 제대로 얘기해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려줘야지.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머니 편이에요. 지민 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해. 지민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서윤아, 오늘 회사에서 누구 만났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알고 계신 거예요. 동료 만났어요. 지민이라는 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네. 그 애한테 무슨 얘기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진 씨가 회사까지 따라온 건 아닐 테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요. 일상적인 얘기. 우진이한테 들었는데 시댁 얘기했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진 씨가 어떻게 안 거죠? 제가 지민 언니 만난 건 회사 카페테리아에서였는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진 씨가 제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다는 걸요. 그리고 제 카카오톡 대화까지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어머님, 저는 그랬어. 변명하지 마. 며느리가 밖에서 시댁 흉 보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 흉을 본 게 아니라
입 닥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한심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밤이 되어 우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진 씨. 응. 제 휴대폰에 뭘 깔아놓은 거예요? 우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위치 추적 앱이요. 그리고 제 카톡도 보고 있죠? 그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부부면 서로 알아야지. 숨길 게 뭐가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사생활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의? 서윤아, 우린 부부야. 부부한테 무슨 사생활이 필요해? 필요하죠. 당신도 제 휴대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난 숨길 게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공격적이라고요. 제가 공격적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제 모든 걸 보고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제 휴대폰 몰래 확인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그게 널 지키려는 거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잖아요. 우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시. 내가 언제 감시했어? 난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잘못된 길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매달 얼마 주세요? 우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받는 용돈이요. 며느리 관리비요. 그걸 어떻게? 당신 휴대폰 봤어요. 전부 다요. 우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첩자예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서윤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왜 제 모든 걸 어머니한테 보고해요? 왜 돈을 받아요? 우진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을 걱정하셔서 그래. 걱정이라고요. 이 모든 게 걱정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우진 씨는 저를 피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저는 유령처럼 이 집을 떠돌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밥을 차려도 먹지 않고 말을 걸어도 외면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우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너 요즘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그거 알아? 제가요? 그래, 너. 우진이한테 따지고 의심하고. 이게 부부가 할 짓이야? 저는 우진 씨를 봤습니다. 우진 씨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 저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우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우진 씨한테 돈을 주시면서 저를 관리하라고 하신 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 그게 관리로 들려. 그건 용돈이야. 엄마가 아들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메시지에. 메시지? 너 우진이 휴대폰 몰래 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씩 웃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휴대폰 몰래 보는 게 정상이야? 그게 신뢰야.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적합한지 의심스러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진이 곁에 있으면 우진이가 망가져. 의심하고 따지고 집안 분위기 흐리고. 저는 그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지금 이 집이 어떻게 됐어? 우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우진 씨를 봤습니다. 우진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진 씨,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우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좀 쉬자. 뭐? 결혼 생활 좀 쉬자. 너도 나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 쉬자고요. 결혼 생활을 쉬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얘기야. 우진이도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너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 이건 우진이 결정이야. 나는 그저 아들 뜻을 존중하는 거고. 저는 우진 씨를 봤습니다. 진짜예요? 당신 진심이에요? 우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우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 집에서 견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서윤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린 가치관이 너무 달라.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게 우진 씨의 가치관인가요? 알았어요. 이혼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 불신하고 시어머니 무시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답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제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우진 씨는 회사에 가 있었고 시어머니만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걸 지켜보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 보기 싫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같은 애는 어디 가도 행복 못해. 성격이 문제니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놀라며 저를 맞았습니다. 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혼할 것 같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아줬어요.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유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댁에서 소문을 냈던 거죠. 남편한테 잘못해서 쫓겨났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며.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모든 게 제 잘못이 됐습니다. 저는 문제 있는 며느리가 됐고 우진 씨는 착한 남편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윤 씨 이혼한대. 시댁이랑 안 맞았나 봐. 성격이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우진 씨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딸을 위한 거야. 새 출발 잘하길 바랄게. 새 출발이라고요.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우진 씨는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요. 밤늦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 휴대폰에서 캡처해뒀던 스크린샷들을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 용돈 입금 내역, 며느리 관리라는 단어. 저는 천천히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내용별로, 증거별로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해뒀던 시어머니와의 대화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지. 우진이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아들이 며느리 관리하는 대가니까. 모든 게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서윤 씨가 정말 많이 힘들었죠.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 감시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자기를 관리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까지요. 하지만 서윤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섰어요.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윤 씨가 어떻게 반격하는지 계속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조용히 준비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녔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죠.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유진 변호사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 씨. 상담 신청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남편의 감시, 시어머니의 조종, 용돈 거래까지 전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카톡 대화 캡처, 통장 입금 내역, 녹음 파일 전부요. 한 변호사님이 파일을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 측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증거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일주일 뒤 우진 씨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증거자료 목록이 첨부됐죠. 우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위자료를 5억이나 요구해. 미쳤어? 증거 봤죠? 당신이 한 일들 다 있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감시했고 어머니한테 돈 받고 저를 관리했어요. 우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조용히 이혼하면 안 돼. 조용히요? 당신들이 제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건 법정에서 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은 무슨. 우진이한테 왜 이런 짓을 해? 어떤 짓이요? 위자료 청구하고 증거자료 들이대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건 어머님이에요. 며느리를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아들한테 돈 준 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아들한테 용돈 주는 게 며느리 관리비 명목으로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법정에 제출할 거고요. 너 진짜 이러고 싶어? 우리 가족 망신시키고 싶어? 어머님이 먼저 저를 망신시켰잖아요. 친척들한테 소문내고 제가 잘못했다고 퍼뜨린 거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얼마 원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데? 사과요. 제대로 된 사과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우진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나왔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시나요? 우진 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원고 측은 어떠신가요? 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이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합의 가능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얼마를 제시하시나요? 우진 씨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0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적네요. 원고 측에서는 얼마를 원하시나요? 5억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5억이라고. 미쳤어.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5억을 요구해요? 어머님은 당사자가 아니십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저를 노려봤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큰데 원고 측에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한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했고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피고 모친과 공모하여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우진 씨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사적인 대화 아닙니까? 녹음과 캡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나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우진이가 서윤이를 걱정해서 한 거예요. 증거를 보면 며느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건 용돈이에요. 용돈 메모에 관리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우진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뭐예요?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서윤아. 법정에서 봐요. 저는 우진 씨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건가요?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였죠. 다음 날 회사에서 지민 언니를 만났습니다. 유나, 요즘 어때? 괜찮아요, 언니. 법정 간다며.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근데 해야 해요. 지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해. 고마워요, 언니. 그날 저녁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유나,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응, 엄마. 힘들 텐데.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우진 씨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2억을 제시합니다. 1,000만 원에서 2억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해요. 서윤 씨,
2억이면 충분한 금액 아닙니까? 우진 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여전히 5억을 고집하시나요? 네. 근거가 더 있습니까? 한 변호사님이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중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우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아, 너 정신과 다녔어? 당신 때문에요. 나 때문이라니. 당신이 저를 감시하고 어머니한테 보고할 때마다 저는 무너졌어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죠. 우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진단서를 보니 중등도 우울증이네요. 약물 치료도 받으셨고요. 네. 6개월 동안 치료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한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학적 진단을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저를 노려봤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금액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진 씨 측 변호사가 잠시 우진 씨와 속삭이더니 말했습니다. 3억까지 가능합니다. 원고 측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5억은 받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4억이요. 한 단계 양보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공개 사과요. 시어머니와 우진 씨가 친척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는 거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님, 앉으세요. 내가 왜 쟤한테 사과를 해? 말도 안 돼. 조정위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과는 개인적으로 할게. 개인적으론 의미 없어요.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소문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과해야 해요. 그건 너무 가혹해. 제가 받은 게 더 가혹했어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다시 한번 조정안을 검토해 주세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이러고 싶어? 비켜주세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죄야.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학대. 요즘 애들은 뭐든지 학대래. 내가 젊었을 때는. 어머님 시대랑 지금은 달라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부탁이야. 우진이 좀 봐줘.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우진 씨 생각은 하시면서 왜 제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너한테 사과하라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일주일 뒤 저는 우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요. 우진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서윤아, 와줘서 고마워. 할 말만 해요. 우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예요? 우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날 이용했어. 너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난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말씀이 다 옳은 줄 알았지. 저도 가족이었는데요. 우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몰랐어. 저는 우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우진 씨, 후회해요? 응. 너무 후회해. 저도 후회해요. 당신과 결혼한 거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엄마한테 공개 사과는 빼줄 수 없을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알아. 근데 엄마도 나이가 많으셔서. 나이가 많으면 사과 안 해도 돼요? 잘못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서윤아. 안 돼요. 그건 절대 양보 못해요. 우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혹한 건 저한테 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당한 걸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주 세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우진 씨 측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사업과 공개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들였다고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굴욕적이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하신 건가요? 네. 한 변호사님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됐고 양측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공개 사과요. 공개 사과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우진 씨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 모임이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저는 한 변호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모두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서윤이 법까지 간 거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세.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앉아. 거실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앞쪽에 앉았고 우진 씨와 시어머니는 제 앞에 섰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과한다며.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가 대신 말했어요. 제 아내 서윤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 우진이가 왜? 우진 씨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서윤 씨를 감시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위치 추적을 했으며 서윤 씨가 한 모든 말을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서윤 씨를 관리하는 대가로요.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돈을 받았다고? 우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서윤 씨는 아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죠.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우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님. 한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나는 며느리를 바르게 교육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에게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해서 며느리를 감시했고 돈까지 주며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랬어?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친척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몰랐네요.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형님,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만 원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것이요. 한 변호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진 씨가 뒤따라왔어요. 서윤아, 뭐예요? 오늘로 끝인 거지? 네. 합의대로 돈 받으면 끝이에요. 우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못 보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 알았어. 건강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요. 한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원할게요. 일주일 뒤 4억이 제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거액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지민 언니를 만났습니다. 유나, 다 끝났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여행 갈 거예요. 혼자요. 좋네. 어디로? 제주도요. 바다 보고 싶어요. 지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맞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았고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우진 씨 회사 동료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진 씨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걸까요?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남은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윤 씨죠? 저는 민서예요. 우진 씨 회사 후배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진 씨가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 씨는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 보세요. 시어머니가 우진 씨한테 준 돈은 월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계좌엔 300만 원씩 입금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회사 법인 계좌에서 나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네. 우진 씨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매달 100만 원씩 빼돌렸어요.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민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우진 씨한테 당했거든요. 뭐라고요? 우진 씨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더니 나중엔 제 약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무슨 약점을요? 제가 실수로 서류를 잘못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우진 씨가 그걸 알고 저를 협박했죠. 입 다물고 있으면 덮어주겠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진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 실수는 우진 씨가 일부러 유도한 거였어요. 왜요? 저를 통제하려고요. 우진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거요. 민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이야기 들었어요. 법정까지 간 거요. 존경해요. 전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민서 씨, 이 서류들 가지세요.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발할 수 있어요. 횡령죄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수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곧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고발할게요. 민서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뒤 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증거와 함께요. 한 달 뒤 우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회사 돈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기업 직원, 회사 돈 수천만 원 횡령.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진이가 구속됐어. 내가 고발한 거지. 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너 정말 악독한 년이구나. 이미 돈도 받았으면서 왜 이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받는 거죠. 너 때문에 우진이 인생이 망가졌어. 우진 씨가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진 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섰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회계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우진 씨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우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저를 봤어요. 서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당신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 씨, 수고하셨어요. 민서 씨도요.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네. 이제 끝이에요. 민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 출발하세요. 유나 씨는 자격이 있어요. 민서 씨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죠. 새로운 시작.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멋있어요. 응원해요.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다시 서윤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윤. 나를 위해 사는 서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우진 씨와 시어머니를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어요. 지민 언니가 반겼습니다. 유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언니 덕분이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요.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공간이었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승진했고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일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유나 씨, 이쪽은 신입과장 태민 씨예요. 안녕하세요. 태민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는 우진 씨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카페에서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배울 게 많아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죠. 태민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존중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뒤 태민 씨가 고백했습니다. 유나 씨, 저 유나 씨 좋아해요. 한 번만 기회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가 좀 복잡해요. 알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지금의 유나 씨가 좋아요. 저는 태민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가요.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태민 씨는 저를 이해해줬고 기다려줬습니다. 우진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민 씨와 저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유나, 결혼 생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태민 씨를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결혼해요. 태민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요.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태민 씨 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가야, 우리 집은 편하게 지내면 돼. 부담 갖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태민이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2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자랄 거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우진 씨를 봤습니다. 거리에서요.
우진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우진 씨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우진 씨는 제 과거였고, 이제 저는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응.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우리는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날 비난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도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윤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감시당하고 통제받았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목소리를 찾아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정의를 찾을 것인가. 서윤 씨는 정의를 선택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옳은 길이었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가 정당화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존중이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윤 씨는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진짜 가족을 잃었죠. 그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